오늘 대법원에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못 돌려요. 그렇죠. 아무리 이재명 괴물 독재가 강해도 이거 땅땅땅 징역 7년 8개월 나온 건 돌릴 수가 없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결국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도 진행만 되면 너도 다 유죄다라는 강력한 그런 심증과 증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부지사가 쌍방울에 회장을 시켜서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보낸 거예요.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왜 보냈습니까?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방북하게 해달라고. 문재인이 북한 가는데 이재명을 안 끼워주니까 독자적으로 가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당사자인 방북 대상이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몰랐다라는 거. 그래서 이재명도 모르게 2인자인 경기도 부지사가 알아서 800만 달러 기업이랑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는 거. 이거 이재명이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실 뭐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몰랐을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사람들은 스스로 개돼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민주당이 이 선거 못 이겨야 정상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은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비교해서 뭐 형량 비교할 건 아니고 그냥 사법 리스크가 아직 약간 뭐랄까요? 초기 단계인 사법 리스크들이잖아요.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지금 재판이라던가 이것도 이재명도 지금 대북 송금 재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놓고 볼 때 민주당은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 개돼지 취급하면서 우기는 거예요. 선거 전략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범죄를 가지고 그게 마치 정치적 탄압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이밍했는데 진짜 정치적 탄압을 받은 심지어 불법 체포까지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당 내에서 여당 뭐 이제는 전 여당이네요. 내부에서 총질을 하면서 끌어내고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해야 될 한동훈 같은 사람이 계속 흠집 내고 이런 것과 관련된 뭐 다른 사람도 공동 선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거는 선거 질 수밖에 없는 스탠스. 이거 지금 이재명 쪽은 정말 양심 없는 스탠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법안을 밀어붙여서 중단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이재명 임기 후에 깜빵 보내는 재판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허위사실 공표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건 민주당이 아예 법을 바꾸려고 해요. 네. 면소시키려고. 네네. 허위사실 공표 행위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북 송금은 이거는 미국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대북 송금을 법에서 빼서 무죄로 바꾸는 거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잠깐 중단되었어도 나중에 재개만 되면 이화영처럼 이재명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개헌을 해도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하겠다. 계속하겠다.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4년마다 계속 선거 나와가지고 나야 또 나야 이거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력 쇠해져가지고 정말 이제 뭐 들어갈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임기 후에 이재명이 끌려 내려왔을 때 이재명을 감옥 보내는 비장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넘버 2가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보낸 걸로 유죄가 확정됐어? 이거는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내법만 위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이미 2심 판결 나왔을 때 미국의 소리에서 이 사건에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주 주된 뉴스로 다루면서 제가 기억합니다. 썸네일에 이화영 뒤에 이재명 얼굴을 받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방송으로 뉴스 꼭지를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VOA 미국의 소리는 국무부 산하잖아요. 관영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미국의 외교적 노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언론처럼 뭐 비판적 뭐 정부를 견제하 이게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정부는 지금 이재명을 제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용어 한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게 뭐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잖아요. 대북 제재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와 미국의 금융기관 은행이 그 사람을 다, 그 단체를 다 보이콧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워요. 미국 금융권에서 거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은행 그냥 망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이 800만 달러를 쌍방울 통해서 줬잖아요. 네. 만에 하나 여기에 국내 은행이 끼어 있다. 뭐 우리은행이 꼈다. 뭐 신한은행이 꼈다.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되잖아요. 그 은행 그냥 망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인정 안 해주는 은행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정말 위험한 게 대한민국에서 은행 하나 뭐 중견은행 하나 무너지면 다 물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돈을 빌려준 다른 은행들도 같이 부도 나는 거고 이게 뭐 하나 연쇄 뱅크런 나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다 지금 금융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국가 부도예요. 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그런데 이 800만 달러로 이제 이화영은 아마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됐던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쌍방울이 그룹을 해체하고 계열사 분리한 게 그렇죠. 쌍방울 그룹이 존속되어 있으면 네. 쌍방울 자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니까 얘네가 반성해서 그룹을 쪼개기 한 게 아니라 예. 그 제재를 회피하려고 꼼수를 쓴 거예요. 그렇죠. 계열사 하나만 몰아서 망하게 만들고 나머지라도 살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화영,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누구 때문에 줬어요? 이재명 때문에 준 거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줘서 지금 기소까지 된 거죠. 이게 이재명이 자기 명의로 북한에다 공문 보냈어요. 네. 나 북한에서 초청해 달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 그걸 보낸 시기가 김성태가 500만 달러 북한에 보낸 직후,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만 달러 보낸 2019년 11월, 이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명의로 북한의 김영철에게, 최고위 관계자에게 나 좀 초청해 달라, 나 좀 북한 가고 싶다 라는 공문을 보내요. 이게 우연이고 이 모든 걸 이재명은 중간에 돈이 오가고 했던 걸 모르고 이화영이 혼자서 총대 메고 800만 달러 100억이 넘는 거금을 기업인과 함께 마련해서 북한에 넘겼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과 다 통화했다, 이런 식의 진술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화영도 거기에 동의했다가 마누라가 난리치고 법정 뒤집어버리고 막 온갖 회유와 압박이 들어오니까 말을 바꾼 건데,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이 사람이 사면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분명히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거나 단축되거나 단축되길 바랍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이것도 엄청난 또 이제 큰 곡절을 겪을 거예요. 이 지금 보냈다는 공문도 내용을 보면 무슨 뭐 식량 협력, 산림 녹화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뒤에는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게 공문이 나갈 때 도지사 이름을 찍어서 도지사가 직접 보내는 건요, 그게 헛방이 될 리스크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지사님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할 때 저를 포함해서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면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데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확인한 다음에 될만 할 때 한다고요. 될만 해서 보냈을 겁니다. 될 만한 근거는 본인이 전화도 하고 돈도 다 보냈고 호영 호재도 하고 뭐 중국에서 뭐 애들 풀었고 뭐 그런 건 그런 상황 아니겠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에서 그 제일 중요한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이 상견례하면서 김성태가 이재명과 통화할 수 있게 전화기를 제공을 했다. 그런 상황이 다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이재명 축하 메시지 안 보내는 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백악관 대변인, 미국의 대통령 대변인이 누구냐?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27세의 젊은 여성 정치인이에요. 근데 장난 아니에요. 기자들이랑 막 싸워요. 재밌어요. 기자들이 네. 질문하면. 그리고
기존에는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팟캐스트나 유튜버들도 기자회견에 다 참석시키는 그렇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캐롤라인 레빗이 나와야 한다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네. 미국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선 결과 나왔다. 대통령 당선됐다. 백악관 입장 있느냐? 캐롤라인 레빗이 이럽니다. 입장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찾아볼게. 막 이렇게 찾아봐요. 근데 찾다가 없거든? 진짜 창피해. 없으니까 우리가 있긴 있는데 그게 여기 없다. 저렇게 지금 웃으면서 저거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있긴 있을 텐데가 아니에요. 없는데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알면서 매긴 거다. 아니면 진짜로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없어가지고 당황했을 것이다. 근데 전자의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저 자리에서는 답을 안 하고 우리가 구해다 줄게, 답을 줄게라고 해서 서면으로 이메일로 답을 합니다. 네. 그 답 내용이 바로 모케이님이 아까 언급한 네. 한국 대선 뭐 공정하게 치러졌고 그냥 입 바른 소리 좀 하다가 근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영향력 행사하는 거 경계해야 된다. 뭐 한미 동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상찬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대선에 대한 미국 백악관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너네 친중 아니야? 중국 영향 작작 받아 이거였던 거예요. 대놓고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명확합니다. 다른 거 없어. 이번 대선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인들이 인증샷 올린 것도 보고 됐을 겁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와가지고 이 사전선거 때 벌어진 일들 다 보고 받았어요. 우리 지금 부방대나 박주현 변호사 다 보고 받고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에게도 보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을 가지고 유엔에 가서 문제 삼을 거라고도 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이번 선 우리가 중국인들이 SNS를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전 선거를 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선거에만 중국인들이 많이 인증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숙제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장채곤님 여기 이 멸콩 TV 요 근처에서 중국인 본 적 있어요?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이는 뭐 차림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 제가 홍콩에서 일할 때 중국으로 미팅을 갈 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패션이 있고 좀 그래도 해외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패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 현지에 갔을 때 봤을 법한 패션을 요 지금 이 건물 1층의 식당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가방을 가지고 있었냐? 루이비통 짝퉁인데 아예 브랜드 이름도 짝퉁으로 써 있어요. 근데 빨간색의 그 공산당 마크 있죠. 뭐 그 뭐예요? 망치랑 끌이랑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잔뜩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별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아. 그리고 많은 어떤 숙박업소라든가 뭐 요식업이라 이런 쪽들이 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민번호가 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전선거에서 자기가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한 걸로 지금 자기가 뭐 되어 있어가지고 투표를 못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미국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 막바지에 화제가 됐던 게 이게 사실은 언론이 더 떠들썩하게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이재명 유세차에서 중국어로 유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산인가 어디 지역에서. 그게 한 며칠만 더 일찍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 유세차에서 뭐 제1교포분들이나 일본에서 귀화한 분들 많이 사는 동네에서 일본어로 유세했으면 나라 난리 났겠죠. 심지어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제1교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국가별 공식 행사, 일본 정부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 보고 막 나베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격하는데 중국어로 유세했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 이게 또 미국의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이게 그게 너무 비상식인 게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중국 투표권이 요새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한국말 못해도 영주권은 받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적은요 귀화를 해야 됩니다. 귀화하는 과정에는 한국어 기능 시험도 봐야 돼요.
그럼 그냥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어로만 하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아니 중국말로 한다는 건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도 투표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 본 게 어떤 중국 사람이 뭐 대단해요. 롤스로이스 한국에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부를 일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한국은 경제는 중국한테 의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일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심상치 않게 보니까 민주주의의 중국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발언이 공문으로 나간 겁니다. 네, 또 유조님 저희 방송 보니까 그나마 힘이 난다라는 슈퍼챗 감사하고요. 스펙트럴 블루님 다시 한번 슈퍼챗으로 네, 예, 저 유잔 장교님은 네. 그 선거 날 이제 아마 패배 이후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슈퍼챗으로 그만 오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고생하셨고 힘들어서 이제 잠깐 떠나겠습니다. 못 떠나시는 거야. 애국자니까. 그런 마음이 예.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데 다시 와서 이 방송을 듣고 주변과 공유하고 힘을 내고 댓글 하나라도 달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개딸도 개딸이지만 한 딸들이 완전 신났어. 이재명 당선에.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자기들이 먹겠다고 댓글 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스펙트럴 블루님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면박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통화는 하지만 언젠가 정상회담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면 요즘도 쉐쉐 안 합니까? 우리가 점령군이었나요? 이런 말을 그냥 하고도 남아요. 그렇죠? 저는 트럼프가 제스처까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냐. 네. 이재명 요거 진짜 욕을 했잖아요. 정말 비굴해 보이는 거야. 이게 국가 지도자가 시진핑한테 가서 진짜 이걸 한다면 그건 진짜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재명의 취임덕 외에도 미국의 경고 외에도 민주당이 첫날부터 민생과 경제 대신에 특검법 밀어붙이고 뭐 이재명 재판 중단한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SK에서 2억 주변 지인들한테 7억 2천 받아서 유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는 또 뭐 수양 아버지가 그거는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 한 노부부가 우리가 돈 엄청 줬는데 못 받았다 주장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만 SK 2억과 주변에 7억 2천이에요. 이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고 비서실장 강훈식 무면허 운전 1번 그리고 음주운전 1번 전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든 법이 훈시기법입니다. 훈시기법 뭔지 아세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을 저는 민식이법이라고 안 불러요. 예, 훈시기가 만든.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예, 자기는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하고. 정말 충격적인 뉴스. 코인 불법 투기 의혹이 짙은 김남국 대통령실의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민 코인 비서관도 아니고. 진짜 애꼈구나. 와, 국민소통 무슨 소통할까요? 근데 제가 뒤늦게 사실 하나 알려드리는데 제가 김남국과 민사에서 1심 졌잖아요. 제가 코인 의혹 제기했다고 저보고 3천만 원 배상하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제가 2심 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1심 3천만 원 때린 판사가 김남국의 고향 후배더라고요. 순천 후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모든 법조인들이 정치권에서 그 당시 코인 의혹 언론이 다 보도한 걸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형사에서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 민사가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 나오느냐 경악했거든요. 야, 이건 진짜 황당하네요. 알고 보니까 순천 판사였어요. 형사가 무죄인데 민사가 유죄 배상이 나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네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죠. 이 썩어 있는 사법부가 이제 대법관 직원 이렇게 되면 더 넘어가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무슨 화제를 꺼내려느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입이 아프고 모자랄 정도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가 취임 첫날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면 미호나 고호나 국민의힘이 소수정의 강병이 돼야 되거든요. 오합지졸이 아니라. 옛날에는 100석이 필요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0명이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이젠 진짜 100석. 이제 100석 필요 없어요. 다 나가 그냥. 없습니다. 뭐 가령 이제 우리가 200석을 뭘로 하냐? 개헌 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헌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냥 쪼개지는 게 나아요. 개헌
만일 그러니까 개헌을 정말로 이 말하자면 한 달 이 부대가 뭐 부역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들이 책임지겠죠. 그리고 개헌은 그나마도 안전장치가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개헌 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아예 거의 그런 각오, 물론 막아야 되는 그런 각오로 그냥 진짜 정예로 똘똘 뭉치는 당으로 되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빡쳤는데 국민의힘을 져버리는 건 한동훈한테 좋은 일이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위드훈이나 한딸들은 대선 내내 대선에는 아무 관심 없고 당원가입 운동하면서 당권 먹을 생각에 눈이 시뻘개져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거 직후에 그런 글도 썼습니다. 나는 이재명 뽑았다고. 그러니까 그 팬클럽에서 그렇죠. 예. 아니 저는 한동훈도 이재명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으로 당신들 김문수 찍기는 찍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진종호, 한지아, 한동훈 이런 인간들 다 이재명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권을 이재명한테 헌납하고 탄핵을 주도하고 보수를 망하게 만든 인간들 쫓아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 개혁이고 쇄신이고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소수정예 90명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해요.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국민들이 무슨 말하냐.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의 일극체제다 뭐다 민주당 비판했지만 맨날 집안 싸움하고 내부 분열 일으키는 보수보다는 차라리 일극체제가 낫다. 그러니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낫다라고 국민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수가 힘든 게 좌파들은요. 좌파 매체들이 그렇게 일극을 옹호합니다. 엄호합니다. 그런데 보수 매체는요. 대통령만 뽑으면 그때부터 대통령 까요. 조중동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진짜 조중동이 이재명한테 정권 헌납한 거예요. 진짜 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코치코치 까면서 조중동의 제일 더러운 습관이 총선 때만 되면 공천권 건드리지 마로 이걸 이제 싸움을 걸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당 대표 당권을 가진 사람한테 거의 줄 서서 부역하는 짓으로 가요. 왜냐? 그 사람이 언론인들 공천 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선일보 출신들이 공천 많이 받았죠. 네. 예, 그때 한 4명인가가 공천 받고 심지어 한 명은 또 여의도 연구원장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 여의도 연구원장 되고 나간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사람들 다 나갔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요. 자기 커리어가 망가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활용이 안 돼. 자기가 전공이 있고 자기가 경제 박사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안 가져가. 그냥 한동훈이 자영업자 육아휴직 어때요? 하면 그거가 정책 만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이런 건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든 걸 그냥 받아서 지금 당의 정치인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지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탑다운으로 단지 한동훈이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에요. 조중동이 만든 가공의 거품 인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나쁜 악의 어떤 순환고리여서 여러분들이 조중동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보시고 이렇게 뭐랄까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들을 좀 들어주셔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전선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이 취임덕을 파고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선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맞아요. 예, 이재명이 적어도 지금 이 뭐랄까요 정치적인 보복할 만한 입법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령 이제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그게 우리는 이제 나를 망치는 정책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 그런 걸 못하게 만들려면. 취임덕을 계속 더 이제 늪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3년 뒤에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에서 200석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대북 송금 이거 이화영 유죄 엮어가지고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탄핵 소추할 수 있죠. 예, 맞잖아요. 그때 진짜 말하자면 큰 판이 벌어지겠네요. 예.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당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합하면 180석 넘었어요. 네. 안 될 법 없어요. 안 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200석이 아니라 180석만 우리가 먹어도 민주당에서 언제 친명이었냐면서 탈출하는 인간들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치권의 생리가. 근데 이화영의 이 3심 유죄 확정 대북 송금은 사실은 대통령 탄핵 사유예요. 그렇죠. 왜냐? 적성국가와 내통한 거니까. 대북 제재 어긴 거니까. 미국도 동의해줄 탄핵 사유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3년 뒤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려면 3년 동안 계속 이재명과의 전선에서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해야 돼요. 3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 기다립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조금씩 작은 것부터 허물고 그렇게 큰 거 무너뜨리고 그래서 팔다리 다 잘라버리는 거. 그러면서 이 모든 실정이 이재명과 민주당 책임이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념을 가지고 하는 투쟁 방법이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배가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진하기 위한 전선이 있는데 지금 이 전선을 뚫고 북으로 올라가서 이재명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후방에서 우리 뒤통수에서 총 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전선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재명 독재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려 할 때마다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 개파 싸움 이런 거에 발목이 다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총선을 왜 패했죠? 한동훈이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 쳐서 당정 갈등 내부 싸움에 사람들이 질려서 우리가 총선 진 거예요. 맞습니다. 탄핵을 왜 당했죠? 탄핵 소추도 안 될 수 있었어요. 소추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소추만 안 당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아예 없죠. 그럼 지금 이재명 유죄 확정받아가지고 갔죠? 갔죠. 한동훈이 대통령을 내란 자백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놓고 의총에서는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 난리 친 거잖아요. 대선 왜 졌죠? 여러분 보수 분열 안 했으면 이 어려운 대선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럼요. 김문수는 진짜 괜찮은 후보였어요. 가족의 가치를 다시 알게 해준 정말 청렴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뒤통수에 총 쏘고 김문수 지원 유세가 아니라 김문수 망하라는 유세를 하질 않나. 한 사람은 하와이에서 저주를 내뿜지 않나. 분열해서 진 거예요. 분열하면 이재명과의 싸움에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의 북진 전선에서 총을 딱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방 보급 부대를 교란하고 우리 보급 창고에 불 지르는 내부 스파이들 소탕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이 전선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진에서 싸우고 말고 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몰락해서 그냥 여기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열을 잘 재정비해야 되는데 전열 재정비할 때는 이런 분탄꾼들 잘 솎아내는 거 그리고 그 분탄꾼들 솎아내는 걸 여러분들 관전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는 겁니다. 어디서? 전당대회. 댓글 달고 여론 조성하고 당원 가입해가지고 전당대회 참여해서 표를 직접 던져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탈당하신 분들 다시 돌아오시고요. 예. 에이 더러워서 탈당하겠다 하신 분들 참으시고요. 저기 위드 훈이는 지금 축제예요. 그러니까. 대선 내내 당원 가입했다. 우리 당원 많이 가입시켰다. 전당대회 하면 우리가 이긴다. 당대표 다 된 것처럼 한동훈은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재명과 손잡고 악수하고 밤마다 새우깡이나 처먹는 라이브 하는 거 보기 싫으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정말 제대로 된 보수의 목소리 내는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당원 가입하시고 당원 게시판에도 귀찮아도 들어가서 글 남겨야 돼요. 맞아요. 제가 한 가지 사실 알려드릴게요. 왜 당원 게시판 사건 진행이 안 되느냐.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계엄 때문에 올스톱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의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살려두는 게 이재명 정권에는 더 도움이 되지. 이런 판단을 하면 그 수사를 미적미적거리겠죠. 당무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유일준이라는 인간입니다. 한동훈의 최측근이고 한동훈 밑에서 공천관리위원회하고 비례대표 공천위원장 했던 인간이에요. 아무런 자료도 날리지 않고 한동훈 입맛에 맞는 비례대표 공천이 되도록 만들어준 역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대위가 들어섰죠. 권영세 비대위 때도 김용태 비대위 때도 유일준은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권영세가 정말 큰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게 비상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되냐?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물이 빚은 사람들을 정말 읍참마속을 해야지 가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때
그 권영세가 이 한동훈의 유화적이었던 것도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까지 염두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 있잖아요. 말하자면 권영세는 한동훈이랑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동훈도 여전히 우파의 어떤 그 재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안 죽인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권영세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여간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물러난 다음에 한동훈이 친윤 떨거지하면서 공격하는 게 권영세와 권성동이에요. 지금 그 쌍권도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한테 학을 떼버렸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유일준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라고요. 몰랐잖아요. 네. 몰랐죠? 몰랐어요. 한동훈계 당직자들이 다 물러났는데 유일준만 계속 당무감사위원회 틀어지고 앉아 있어요. 그거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이 권영세에 있었습니다. 이거 원하는 사람을 꽂을 권한이 있었어요. 아무리 임기제라고 해도 다음번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유일준 쫓아내야 돼요. 비례대표 공천 박살낸 장본인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발 떨거지예요. 그 유일준을 물러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사람 당무감사위원회에 넣어서 당무감사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던 말던 당무감사 1시간 만에 이거 한동훈 가족들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진흥정의했다는 거. 그럼요.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런 이야기. 야, 멘트 세다. 예, 유튜버가 쫄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퍼뜨려 주세요. 이런 이야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왜 안 바꾸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해라. 이제 대선도 끝났는데. 예. 아니 왜 지만 친윤 떨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발 떨거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좀 시간이 있으면 또 새로운 뉴스도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김문수 그 대선 후보가 오늘 이제 계속 당대표 할 거냐 전당대 나가냐 물어보니까 그 쓰레기통에 내가 왜 들어가냐 생각 없다 이렇게 선 그었어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변곡점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 전에 했던 뭐 해단식에서 했던 정말 이 당내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지금 당 대표 어떤 권한을 당무 우선권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이제 행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대도 해요. 예, 추대도 하기도 하고 뭐 전당대회 하기도 하는데 전당대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가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는데 본인이 고사하는 그림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누구 하나를 막 줄 서가지고 만든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한동훈 1.4를 해가지고 맞아요. 네.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바람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그 정지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이제 띄워가지고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해버리면 그러면 대항마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막 만들기보다는 한동훈을 막아야 된다를 지금 일단 깔아놓으면 저는 전당대회 때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나와서 바람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가 됐든 한동훈이라는 최악만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지지해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다시 나올지도 모르고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됐든 이번만큼 한동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보수는 그대로 폭망이다. 그리고 제가 말한 다음번 전당대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사퇴시키고 내가 당원 게시판 의혹 당무감사에서 당원 여러분 의혹을 안 남기겠다. 이거 제대로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공약을 내세우는 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 내에서 여론 조작한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애국기업 신화제약에서 만드는 환신골드 초특가 2+2 네, 총 4세트 4개월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고요. 식약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면역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애국기업이 만든 제품 환신골드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